안녕하세요, 김재관입니다. 가면TV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가을 잘 붙들고 계시죠?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출간 마무리와 강의 또 여러가지 일들로 인해서 조금 바빴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월 초에 출간될 제 두 번째 책 타이틀이 드디어 결정되었습니다. 출판사와 오랜 협의를 했었는데요. 바로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입니다. 부제는 지난 사고방식들이 더 이상 나의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면입니다. 전작에서 인생은 산을 건너는 것이 아니라 사막을 건너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누구나 마주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사막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했습니다. 많은 응원 바라겠습니다. 잠시 영상을 쉬는 동안에 이 시리즈를 좀 기획을 했었는데요. 바로 인생이라는 사막을 건널 때 필요한 5가지라는 제목으로 진행을 할까 싶습니다. 오늘은 그중 첫 번째로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라는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은 사막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는 사막을 굉장히 낭만적으로 생각하시죠. 또 요즘에는 여행들도 자주 가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 중간 경유지로도 사막을 들렀다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나 사막은 정말 뜨겁고 황량한 곳입니다. 한여름에 한 60도까지 가고요. 단 10분도 걸을 수가 없습니다. 발은 모래에 푹푹 빠지죠. 중동의 기후는 1년 내내 덥고 뜨거울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엄연하게 사계절이 존재합니다. 네, 저는 UAE라는 나라에 3년간 있었습니다. 두바이, 아부다비 들어보셨죠? 우리에게는 두바이가 더 친숙하지만 UAE 수도는 아부다비죠. 그곳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해외 원전을 아부다비 사막에 건설하고 있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프로젝트 200억 불, 우리나라 돈으로 22조 원 정도 되나요? 먼저 UAE, 아랍에미리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 좀 몇 가지 얘기하고 넘어갈까 싶은데요. 아시다시피 UAE라는 나라 산유국이죠. 1인당 GDP가 한 5만 불 정도로 통계에는 잡혀 있지만 이제 외국인을 제외한 순수 자국민은 거의 10만 불에 육박한다고 보여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막과 높은 빌딩이 공존하고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 어울리는 매우 이질적인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물건인지 아시나요? 쇼핑몰에 있는 자동 판매기죠. 그 안에 금이 있습니다. 마치 음료수나 과자를 사듯이 돈을 넣고 금을 사갑니다. 중동 국가 대부분이 이슬람 종교죠. 그래서 하루에 5번 종이 울리면 길을 가다가도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이 사원뿐만 아니라 길에서도 그 얇은 메탈을 항상 갖고 다니다가 바닥에 깔고 기도하는 장면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이슬람 국가는 돼지고기와 술이 금기시되어 있죠. 그래서 그곳에서 제일 먹고 싶었던 게 삼겹살이었습니다. 원래 하지 말라는 걸 가장 하고 싶은 법이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만 출입할 수 있는 마트에서 가끔 그 냉동 삼겹살을 발견하게 되면 놓치지 않고 챙겼죠. 네. 그리고 술 또한 이제 호텔이나 정해진 곳에서만 판매를 하는데 우리나라 그 운전면허증 같이 생긴 주류허가증, 이제 알코올 라이센스가 있어야 마시거나 구입이 가능합니다. UAE는 이제 막강한 오일머니를 기반으로 세계 최대, 세계 최고라는 타이틀을 많이 갖고 있죠. 세계에서 최고 높은 건물. 그게 이제 두바이에 있는 163층짜리 부르즈 칼리파죠. 역시 세계 최대 쇼핑몰도 그 부르즈 칼리파와 지하로 연결되어 있는 두바이몰입니다. 면적이 얼마큼인지 아십니까? 축구장 16배 크기입니다. 길을 잃으면 밖으로 나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대부분 이슬람 국가는 일부 다처제죠. 최대 4명까지 합법적으로 부인을 둘 수 있습니다. 이제 두바이몰을 처음 방문했을 때 제 앞에 한 남자가 여자 4명을 데리고 그 샤넬 매장에 들어가더라고요. 그 여자들이 이제 하나씩 가방을 딱 들고 나오는데 남자가 딱 그 앞에서 결제를 하더라고요. 아주 그냥 그 온화한 미소로 말이죠. 아주 부러웠습니다. 하지만 오해는 하지 마세요. 부인이 4명이라는 게 부러운 게 아니고요. 그 부유함과 여유로움이 부러웠습니다. 네, 낙타와 잘 어울리죠? 네, 제게도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옷을 이제 칸두라라고 하는데요. 남자들은 이제 이 흰 옷을 입습니다. 반면에 이제 여자들은 그 아바야라고 하는 검은 옷을 입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가립니다. 이제 조금씩 노출 정도가 다르긴 한데요. 지체가 높은 집안의 여자일수록 더 많이 가린다고 합니다. 중동에 근무할 때 가장 힘든 것은 뜨거운 태양도 아니었고요. 건조한 기후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모래폭풍이었습니다. 모래폭풍이 불면 걷기는커녕 눈을 뜰 수조차 없죠. 입에 모래가 씹힙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저 눈을 감고 바람이 지나가길 기다려야만 합니다. 사막에는 길이 없습니다. 설사 길이 있다 하더라도 모래바람이 불고 나면 그 길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사막에는 방향을 알려주는 이정표도 없죠.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방향조차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죠. 길도 없고 이정표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분명한 목표를 향해 올라가는 삶보다는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고 방향조차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사막을 건너는 것과 같다라고 전작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길 하나 없는 사막을 건널 때는 산을 오를 때와는 다른 계획과 방법을 가져야 합니다. 수시로 변하는 그곳에서 땅을 쳐다보고 가노라면 결국 길을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랬기 때문에 그 밤하늘의 별이 가리키는 방향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거죠. 변하지 않는 기준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부다비부터 이제 두바이까지 걸쳐 있는 큰 사막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제 그게 리와 사막이라고 합니다. 그 한복판에는 이제 모립뒨이라는 거대한 모래 언덕이 있었습니다. 이제 언덕이라기보다는 사실 이제 차라리 산에 가깝죠. 예. 이제 사막 투어를 종종 가게 되면 그 모래 언덕을 이정표로 삼아서 이제 방향을 파악했는데요. 이제 다른 모래 언덕들은 이제 모래 폭풍이 한번 지나가면 모양이 바뀌거나 아예 이제 자취를 감춰 버리고 말지만 모립뒨은 이제 그렇지 않았던 거죠. 자, 문제는 확실하고 틀림없다고 믿고 있는 것조차 절대적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한 번은 가이드도 없이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사막 투어를 간 적이 있는데요. 모립뒨을 믿고 이제 사막 안으로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웬일인지 그날 모립뒨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있어야 할 곳이라 생각했는데 없었습니다. 주변의 모래 언덕은 다 비슷비슷할 뿐이었죠. 사막에서 길을 잃게 되는 것은 어느 각도에서나 보이는 장면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을 생각해보면 지금도 땀이 납니다. 모립뒨을 못 찾으니까 순간 어디가 어디인지 방향감각을 놓쳐버렸습니다. 난감했어요. 되돌아가려고 했지만 왔던 길을 찾는 것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완전히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죠. 그때 순간 지금 있는 위치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휴대전화 GPS를 연결했죠. 근데 이제 화면상의 그 현재 위치는 사막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위치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뭐 우리나라처럼 GPS가 잘 잡히지도 않기도 했지만 그곳은 사막이잖아요. 그게 잡히지 않는 게 당연하죠. 속이 다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또 가족들한테는 당황해하는 모습을 이제 보이지 않아야 되니까요. 더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차량을 반복해서 앞뒤로 느리게 움직이면서 제발 이제 위치가 잡히기를 바라고 또 바랬습니다. 아주 천천히 움직였죠. 얼마쯤 이제 반복했을까요? 순간 딱 드디어 위치가 잡혔습니다. 휴대전화 지도에 이제 차량 위치가 표시가 되고 있었던 거죠. 저 이제 기뻐서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그 GPS 신호를 이제 행여 놓칠까봐 최대한 천천히 GPS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차를 운전해 가면서 결국은 사막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그 신기하게도 사막을 빠져나오기까지는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꽤 깊숙이 들어왔다고 생각했는데 또 오도 가도 못하는 사막 한복판에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제 위치는 겨우 이제 사막 초입에 있었던 거죠. 같은 구간을 계속 돌고 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앞서니까 사막이 실제보다 더 크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사막과 같은 인생길에서 길을 잃는 이유는 현재 나의 위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둘러봐도 온통 똑같은 풍경,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가늠할 수가 없죠. 건물 하나 없죠. 길도 나 있지 않은 그 사막을 건너라면 지금 가는 이 길의 방향이 맞는지 불안하고 또 얼마나 더 가야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알고 방향을 가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죠.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 내 자신의 심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삶의 방향은 어디로 향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길을 잃지 않습니다. 지금 보이는 현실이 어려워 보이고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문제 자체를 보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는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수시로 변하기 때문이죠. 그 대신에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왜 생겨났는지, 그리고 나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는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의외로 커다랗게 짓누르던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수시로 변하는 땅을 쳐다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높은 하늘 위에 홀로 빛나는 북극성처럼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바라보는 것만이 길을 찾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책과 인생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카멜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